원내 제3당이었어요. 근데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명이 됐습니다. 의원 수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연쇄 탈당 또 제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식물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일단 손학규 대표가 또 강하게 나왔습니다. 대표직 사퇴 요구했던 장진영 비서실장, 뭐 이분도 역시 최측근이었는데 임재윤 사무총장 어제 해임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찬열 의원의 탈당, 이게 가장 뼈아플 겁니다. 지금 손 대표는 이 부분, 이찬열 의원이 나간 부분은 본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찬열 의원도 그렇고 손 대표도 그렇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세요. 네, 말하자면 전두환의 정호영, 전두환의 너무 부적절하신 것 같아요. 부적절한 네. 인정. 근데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보면 의리를 지켜야 되는 그렇죠. 관계입니다. 근데 이찬열 의원이 손 대표 곁을 떠났다는 건 사실 아무도 남지 않았다. 손 대표 주변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찬열 의원님과 같이 19대 때 의정활동을 했는데 네. 진짜 손 대표에 대한 의리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국회의원은 배지가 의리보다 더 중요한가? 좀 이런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이었어요. 근데 손 대표의 계산은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국민의당 멤버 중에 네.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게 머릿속에 구상이 있으면 가게 되는 것이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상을 가지고 새로운 제3지대 통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제명이라는 표현 했잖아요. 네네. 그 제명이 이제 비례대표 제명을 얘기하는 건데 안 하실 걸로 봅니다. 절대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들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대로 대한신당 또 민주평화당하고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호남신당 탄생하게 되는 셈인데, 먼저 손학규 대표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제3지대 중도 통합은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3지대 중도 통합은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기존 정당들과의 통합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지만 중도 실용을 추구하는 이들 정당과의 통합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대한신당에서도 뭐 제3지대 통합 얘기는 계속 해왔고 손학규 대표한테 손을 내밀어 왔었어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뭐 1년 전까지 이제 덧어보면 한 1년여 동안에 있었던 손학규의 꿈, 그 꿈의 일단이 지금 당신의 입으로 직접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 전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고요. 다당제를 주장을 하면서 단식을 했고, 이를 통해서 4월에 이제 사보임까지도 있으면서 이제 선거구제가 올라가고,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4+1이라는 패스트트랙 전국에서의 이 힘들이 과시되면서 손학규 대표가 가고자 했던, 그러니까 이런저런 비난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됐죠. 그 세력,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세력 나가고 안철수 대표 돌아오면 자리 비워주겠다고 했는데도 당신이 직접 말을 바꾸면서까지도 저렇게 해서 가고자 했던 길이 이제 이렇게 일단으로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세 당의 호남 중계 중심의 통합은 저는 급속도로 빨리 진행될 것 같고, 일단은 손학규 대표가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당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산은 굉장히 많은데, 현재 지금 뭐 추산액입니다마는 2018년도 보조금이나 지출액 보면 한 100억 정도가 쌓여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가벼운 몸으로, 그러니까 이 행동 판단이 가벼운 상황에서 나머지 제 정당과 같이 합당을 추진할 거고, 여기서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이 했던 것처럼 호남에서, 호남 내지는 다른 지역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나 이런 성향에서 지역 경쟁력은 갖고 있습니다만 공천을 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현재 있는 추수 얘기들 하죠. 의원들하고 해서
하면은 본인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쉽게 빠르게 진행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호남신당이 성공적으로 탄생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호남에서 좀 여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압도적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선거 전략에도 조금 신경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뭐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는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생물이고 사실 선거는 저는 심해 바다의 고등어 같아요. 심해 바다의 고등어. 예, 그럴 것 같고. 그게 그래서 무슨 지금 뜻입니까? 그러니까 팔딱팔딱 한다는 어디로 거예요. 튈지 모른다? 네. 그런데 네. 지금 보면 통합신당이 나오잖아요. 보수통합신당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 또 뜹니다. 네. 그리고 호남신당이 뜹니다. 그럼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또 미래한국당, 비례정당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차방정식이 예, 진행되는 거고 과거에는 주로 진보 쪽의 유권자들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수 쪽의 유권자들도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유권자들을 이렇게 막 수학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호남신당, 안철수 신당이 경쟁하겠죠. 네. 그런데 말씀에 동의합니다. 호남신당은 급격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공동 대표 체제로 갈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호남신당과 안철수 신당은 과연 어떤 관계일 것인가? 이게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뭐 의연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